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8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는 이미지 4개를 보면 이번 주 주제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답이 딱 나오겠죠?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갯벌자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엔 해양 생물자원 바닷가 이야기니까 공간을 두 군데, 일단 육상과 해양과 갯벌을 다룰 수가 있겠죠. 이 자원들이 오는 공간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늘은 갯벌 자원의 유용한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자, 갯벌 생물자원, 생물자원의 보고, 보물창고. 그러니까 많은 유용한 자원들이 있을 거를 암시하겠죠. 생물자원의 보고, 첫 번째는 살아있는 갯벌의 무한한 가치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갯벌 자원은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특히 4가지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살아있는 갯벌의 무한한 가치, 이어서 갯벌의 뛰어난 기능,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 갯벌의 가치를 다루고, 이어서 갯벌 자원의 현명한 개발과 보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미지는 모두 우리나라의 갯벌에서 갯벌들의 이미지로 보기만 해도 그 가치가 또는 힐링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요즘은 갯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갯벌의 무한한 가치. 해양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그 중요성을 달리 보듯이 오늘날의 갯벌도 그저 바다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쓸모없는 질적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갯벌에 진흙, 또 그 진흙에 발 빠지고 지저분해지며 바지락 정도 캐거나 조개 잡는 바닷가 근처의 땅,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또 한때는 갯벌을 메꾸어 농지로 개간하거나 도시개발 계획의 대상으로 삼는 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갯벌은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갯벌은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의 미세 입자가 해역에 오랫동안 쌓이며 만들어지는 완만한 지형으로 간만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닷가로 가기 전에 그림에서처럼 완만하게 펼쳐지고 있죠. 갯벌은 만조시에 물속에 잠기나 간조시에는 노출되는 특징을 보이죠. 그리고 인근 지역의 퇴적물질이 운반되면서 표층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갯벌의 기능과 가치가 최근 들어서 새로이 밝혀지고 있죠. 육상과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갯벌은 옛날부터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로 인접한 육지와 바다 사이의 연결에 큰 역할을 하며 자연을 지켜주는 완충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갯벌은 지구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로 각종 어패류 등등 다양한 생물 자원이 살고 있는 아주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페류, 또 물고기, 그다음에 양식 등등등. 그래서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유용한 식량 먹거리를 대주고 있는 입체적인 공간이죠. 갯벌의 형성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쪽으로 나가면 바다고 이 뒤쪽에는 도심이 있을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사는 곳. 그 사이에 크게 널리 펼쳐져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큰 규모로 형성되고 조류, 호수, 강어귀 등등 여러 근원지로부터 유입된 찌꺼기나 오염물 등을 여과하죠. 여과작용을 거쳐서 생물학적이든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여과작용으로 정화 처리하고 깨끗하게 한 후 바다로 내보낸다고 하여 지구의 콩팥으로 비유됩니다. 자, 인체에 있어서 콩팥은 소변을 생성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 외에도 일정하게 인체의 균형을 갖게 하고 항상성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부작용들, 합병증들이 막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콩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이상 증상이 장기적,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인체의 콩팥에 비유되는 갯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에 생기는 이상 증상처럼 해역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갯벌은 경제적 생산성은 물론 자연 정화 능력을 지닌 해양 생태계의 보물 창고로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을 자연 그대로 잘 유지하면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여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수산물 등 생물자원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자연 정화와 생태계의 균형을 가져오고 기후조절이라는 기능도 부여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교육용 현장학습, 힐링, 레저용 체험 견학 등 관광의 기능까지 더해져 갯벌이 가져다 주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순천만 갯벌인데요. 보기만 해도 황원역에 힐링이 되는 듯한, 그래서 이 갯벌이 가져다 주는 역할은 아주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갯벌의 흙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갯벌의 흙은 검은색 미세한 알갱이가 가득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온갖 노폐물, 오염물질, 쓰레기 등등 하천이나 강물 등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잘게 부서져서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갯벌에 쌓이게 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일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기성이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조석으로 매일 바닷물이 들고 날고 하죠. 드나들면서 수분이 공급되고 흙은 항상 축축한 상태로 젖어 있어 수많은 미생물들의, 작은 생물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데이타임, 낮 동안에는 햇빛이 많은 낮 시간에는 표면지대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특히 작은 크기의 생명체들의 훌륭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죠.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섭취하고 작은 동식물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은 다시 또 큰 생물들의 먹잇감이 되고 등등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는 지구의 생태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새들은 열심히 식사 중이죠. 즉 갯벌의 흙 속에 있는 갯지렁이든 여러 미세한 생명체들을 잡아먹고 있죠. 먹이사슬은 항상 바닷물이 드나들어 산소가 풍부하죠. O2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미세한 알갱이 흙입자들이 밀집한 갯벌 1g에는 엄청난 수의 플랑크톤, 플랑크톤 외에도 수억 개 이상이나 되죠. 1g 내에 아주 작으니까 식별 가능치 않은 소형 어류의 치어들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갯지렁이, 새우, 게, 조개 등등등. 이들은 진흙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진흙에 섞여 있는 미생물을 잡아먹고 그보다 좀 더 큰 생물들은 다시 이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겠죠. 갯벌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대개 갯벌에 알을 낳고 먹이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갯벌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양한 철새들이 휴식과 번식을 위해 갯벌을 찾아오거나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는 또 철새 도래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입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고유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갯벌에도 육지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을 갖는 생물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그러나 차이점은 육상에서의 생산자는 누구인가요? 식물이죠. 식물의 광합성.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에너지 또는 생산자의 영양분의 근간이었다면 갯벌 생태계에서는 유기물 파편들에서 영양분을 얻는다는 것이죠. 갯벌 생물들은 갯벌에 서식하는 플랑크톤, 미생물, 염생식물, 일체의 이런 생물체들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생태계 자정 능력이 있어서 먼저 이들 물질의 흡수와 이해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동식물의 사체라든가 배설물 등이 잘게 부서져서 형성된 유기물이 갯벌 생물들의 먹이가 되죠. 이렇게 이런 갯벌 생물들의 섭취로 이어지는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되는 생태계로 갯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자. 생태계 또는 먹이사슬에서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육상에서는 식물의 광합성이 이 역할을 하나 갯벌에서는 미세한 작은 단세포성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그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에 부유하거나 갯벌 바닥에 퇴적되어 광합성을 하는데 다양한 유기물 파편들과 함께 수많은 갯벌 생물체의 중요한 먹이가 되는 생물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물 플랑크톤을 다시 이런 동물성 플랑크톤,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 또는 미세한 생물들, 작은 생물들이 먹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크기의 생물체들이 그 다음 이렇게 그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밑부분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은 다양한 유기물 파편들을 또 먹고 이어지지만, 자, 두 번째 소비자.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1차 소비자는 주로 유기물 파편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종들인데,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여과하여 부유하는 먹이를 걸러 먹는 종류가 있고, 그래서 조개, 바지락, 갯지렁이 같은 종류죠. 그런 종류와 또 갯벌에 있는 퇴적물 먹이를 먹는 종류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특히 이 후자, 갯벌에 있는 퇴적물 먹이를 먹는 종류들은 물살이 느려서 유기물 축적이 잘 되는 갯벌에 굴을 파고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 예를 들어서 갯지렁이, 짱뚱어, 칠개, 이런 개, 갯벌에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1차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2차 소비자는 우렁이, 고동 등 이런 생물들은 흙이나 굴 속에 있는 조개 등등의 먹잇감을 찾아내서 그들의 껍질에 구멍을 뚫어 소화액을 주입시키고 녹여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바닷가나 갯벌에서 발견되는 구멍 뚫린 빈 조개 껍질들은 바로 이런 포식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또 물고기와 새도 2차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밀물대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먹이들을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새우, 갯지렁이, 작은 생물체들. 그리고 또 새들은 어떤 새? 갈매기, 저새 이런 물새들. 새들은 썰물대에 드러나는 갯벌에,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갯벌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이 갯벌에 많은 다른 생물들, 개, 갯지렁이, 다른 물고기 등등을 잡아먹어서 갯벌 최고의 포식자라고 하죠. 새들은.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여기서 보았던 대로 좀 정확히 어디를 가면 자기가 먹을 게 있는지 알면서 천천히 가면서 잡아먹고 있잖아요. 세 번째, 갯벌 생태계의 분해자. 분해 활동을 하는 생물들이죠. 갯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먹이사슬의 생물계 활동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이 되죠. 마이크로 수준에서 또는 흙 속에서 일어나니까 갯벌 인근의 육지에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유기물 파편들은 극히 일부분만 갯벌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대부분은 세균 등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유익한 점은 죽은 갯벌 생물의 사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이들을 제때 분해하여 갯벌이 썩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분해자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에 가서 보면 발 푹푹 빠지고 진흙 같고 지저분한 것 같지만 바로 그 도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그 찌꺼기라든가 또는 갯벌 내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 죽으면 다 사체가 돼서 부패하거나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땅이 그런 갯벌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분해자들이 제때제때 분해하여 갯벌이 그런 썩는 상태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갯벌의 흙들은 바닷물이 들고 날기 때문에 항상 흙이 촉촉해져 있어서 이런 분해자들이 또는 작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딱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갯벌의 기능. 자, 갯벌의 역할은 해양 환경까지도 포함하여 바다에서의 상업적인 어업활동, 어류 서식지, 생물 다양성의 역할까지도 어우릅니다. 갯벌로부터 오는 생물자원이나 부가적인 서비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용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죠. 서식지라든가 정화 기능이라든가 등등등. 특히 사회 차원에서의 효용성과 관련이 더 많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이런 기능과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갯벌은 생산력이 가장 높은 연안 생태계 중의 하나이고 수많은 생물종들이 서식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연안에 크고 작은 여러 도시와 산업지역이 위치하여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죠. 이에 갯벌의 정화 기능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안 특성상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갯벌이 발달되어 육상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유기물의 농도가 높은 물이 갯벌로 유입될 때 갯벌 주변의 식물들이 유속을 떨어뜨려 부유물질 등을 이곳에 퇴적시킵니다. 이때 갯벌 속의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들 유기물의 분해를 활발히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발휘하죠. 그리고 갯벌에서 일어나는 유기물 분해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검은색의 흙이 갯벌 흙이 펄에서 유기물 분해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갯벌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태풍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등등 폭풍이라든가 1차적인 흡수와 완화로 인근 지역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홍수에는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고 물을 저장하고 장기간에 걸쳐 물을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갯벌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요. 아주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갯벌의 기능을 자연정화, 수산자원의 보고, 연안 생태계 보호, 자연재해와 기후조절 등등등 여러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자세히 알아보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강화도 갯벌인데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갯벌이 되겠습니다. 자, 갯벌의 기능, 자연 정화의 기능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연안을 따라 발달한 도시와 산업지역은 매일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자, 오염물질이 연안으로 오면 먼저 갯벌과 만나죠. 그리고 갯벌 가장자리에 사는 염생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됩니다. 함초, 퉁퉁마디 또는 젤면초, 갈대 등등등 이런 식물이 이렇게 갯벌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들 식물과 함께 저서 규조류, 플랑크톤 종류 또는 미생물들도 오염물질의 흡수와 분해에 1차적으로 관여합니다. 분해 능력은 갯벌 1제곱미터당 미생물 오염물질 분해 능력은 도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오폐수 처리 능력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 갯벌 속의 갯지렁이 500마리가 정화하는 그 정화 능력은 사람 한 명이 하루에 2kg의 배설물을 정화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라고 합니다. 갯벌 내에 유기물의 함량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자연 정화 능력이 2배에서 10배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의 오염 정화 능력이 뛰어난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해안에는 적조의 발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서해안의 갯벌 발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이 적조가 발생한다는 건 피해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 해조류의 폐해인데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은 갯벌이 이런 오염물질을 제때제때 다 정화 잘 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런 정화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오염수가 흘러나와요. 도심에서. 그럼 물을 정화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져 자연에서 가장 높은 정화 기능을 가진 환경 중에 하나가 갯벌이고, 해양에 비해서는 10배에서 20배, 농지나 산림지역에 비해서는 3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물의 부영양화 작용을 제거해주고 유입되는 부유물질이나 침전물을 여과해주고 80 내지 90%를 여과해준다고 합니다. BOD, 즉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BOD를 100%로 이하로 낮춰줘. 이거 확 낮춘다는 얘기죠. BOD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BOD는 물속의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오염 물질들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요 BOD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상식적으로도 또는 우리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러면 뉴스나 매체에서 BOD라는 말 자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환경학자인 오덤 교수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갯벌 0.01제곱킬로미터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1.7kg의 정화 능력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런 수치를 서해안의 그 방대한 새만금 지구 갯벌에 적용하면 그 새만금 지구의 갯벌이 208제곱킬로미터니까 방대하죠. 약 리터당 100mg의 정화 능력이 있다는 수치로 나오고, 이걸 다시 하수 처리장의 그 처리 능력에 비유했더니 1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치로 환산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갯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갯벌의 기능은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탑 최고의 그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가 이를 산출한 바 있는데, 분석 결과 연안 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 기대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도 보고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가치 평균치는 헥타르당 그러니까 0.01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3,919만원. 쉽게 말해, 이걸 제곱미터당으로 했더니 3,919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산물 생산 가치가 1,19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 갯벌의 가치에서. 그래서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위 면적당, 즉 제곱킬로미터당 100만원, 여기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원, 10억. 어마어마하죠? 39억?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갯벌 총 면적에 적용했더니 연간 9조 9,934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심하게 보고 나태하는 갯벌의 무한한 잠재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분석 경제적인 수치가 되었어요. 꼭 그래서는 아니어도 오늘날에는 이 갯벌이 가치는 많은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은 수산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갯벌과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은 해안에서 시작하므로
60% 이상이나 많은 연안 생물이 해안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 서해안, 남해안 갯벌과 주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은 아주 다양해서 어류는 200여 종, 갑각류는 250여 종, 연체동물 200여 종, 갯지렁이류 100종 이상이 추정되게 그 안에 이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요. 이 밖에도 갯벌에는 여러 동물군에 속하는 많은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갯벌 형성에 중요하죠. 이 작용이 갯벌 생물들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갯벌 생물들은 밀물때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썰물이 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 쉽잖아.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굴을 파서 포식동물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요. 바닷물이 빠져나간 후에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갯벌의 거친 환경에 견딜 수 있게끔 하고 살아남았어요. 이 굴들은 갯벌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동시에 갯벌 흙 속까지 공기와 물이 전달되게끔 하여 갯벌이 썩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갯벌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또 바위에 붙어 살거나 다른 생물을 이용하는 종으로 적응 진화하면서 다양한 수산자원을 갯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거나 그래도 뭐 새들이 와서 뭐 잡아먹히기도 하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바위에 탁 달라붙는 조개류나 잎해류 등이 발달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안 해양 생물의 약 3분의 2 상당수 66% 정도 상당수가 갯벌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가 먹이 섭취와 번식 장소로 해안의 전이대나 습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 활동의 대부분 90%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갯벌과 연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연안의 습지는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 중의 하나로 풍부한 영양 염류로 인해서 어류, 조개류, 게, 그 다음 새우 등등의 종류가 많아서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갯벌의 수산물 생산력이 육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갯벌이 육지에 비해서 9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하단에 사진들에서 보다시피 이 늪지죠. 습지 그 다음에 갯벌 물 막 빠지고 또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갯벌 여기에 이런 우리가 맛있게 먹는 많은 조개류 등등 뭐 양식도 그렇고 수산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갯벌 연안의 생태계는 연안 생태계 보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인접한 육지에서의 번잡한 인간 활동으로부터 격리된 장소로 해안가로 가기 전의 쉼이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생각이 되죠. 영양 염류가 공급되고 고유생물을 비롯한 각종 어류들이 산란과 서식하며 바다새와 철새는 물론 희귀종,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그야말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갯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관찰된 물새는 120여 종 정도. 연안의 습지는 이들 물새의 산란지와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간척지와 강 하구 주변의 갯벌은 한반도를 지나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됩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습지, 구호가 요망되는 희귀
조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갯벌에 다양한 조류, 새들이 서식하고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런 갯벌은 철새들이 또는 해안가 새들이 항상 날아오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갯벌에 서식하는 물새는 약 120여 종. 이런 연안 습지는 이들 물새의 산란지와 서식지가 된다는 것. 서해안의 간척지, 강하구 주변 갯벌 등은 한반도를 지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된다고 방금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물새류는 습지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생물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람사르 습지가 이들을 기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습지는 물새를 기준해서 볼 때 약 연안 습지 수십건, 50여 곳 이상 람사르 보호지역 습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지들이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전국에 있는데요. 근래 갯벌 지역에서 먹이 부족과 환경 악화에 기인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물새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갯벌 및 연안 생태계 보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람사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연안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람사르 협약 한번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습지와 습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975년에 발효되었고,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 보전 정책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습지란 바닷물 또는 민물, 간조시,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늪이나 못 같은 소택지와 갯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1997년 국내 람사르 협약 발효로 세계 101번째 가입국이 되었고요. 초기에는 습지 선정에 물새류 서식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비교적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생물종이 있느냐, 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멸종 위기동물종이 서식하고 있느냐, 물새 서식지의 중요성을 지닌 습지인가, 고유 어종의 서식 및 어류의 먹이원, 산란장, 생육장소 및 회유 경로로서 중요한 습지인 것인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갯벌은 또 자연재해와 기후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갯벌은 육지와 해양 환경, 즉 고착된 땅과 출렁이는 바다의 완전히 다른 두 환경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독특한 공간이죠. 하지만 그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육지와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소리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갯벌은 홍수에 따른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고 저장의 역할로 지역의 수계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물의 흐름이죠. 흡수한 물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스펀지처럼 흘려보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량을 조절하여 그 피해를 감소시키고, 태풍이나 해일 등 위협적인 재해가 닥치면 1차적으로 그걸 흡수해요.
수위를 낮춰줘요. 완충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육지의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하는 보호막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갯벌은 대기의 온도와 습도에 대해 영향을 미쳐 기후 조절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온실가스죠.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산업 발달을 이끄는 기계산업과 생산업 가동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대기온도가 높아지죠. 기상이변이 초래되고 오존층이 파괴될 수도 있고 자외선 차단이 약화되고 그러면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대기오염이 우리 인체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환경은 물론 개인적인 생명 유지 여건이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진 각국은 환경 문제를 시급히 다루고 있고 여러 방안의 환경 개선 협약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갯벌의 자연재해와 기후조절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2015년 12월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파리 협정이란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 협약이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어요.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갯벌과 연안의 퇴적물 및 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이 강력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이거는 연안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이 광합성으로 흡수한 탄소 조석이라 함은 하루에 한두 차례씩 해면의 완만한 승강, 조수간만의 타이드, 밀물 썰물 등 파도 등의 물리적 작용으로 펄의 진흙 사이사이의 공간에 포집된 탄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처럼 이게 이제 함초라고 하는 염생식물인데요. 우리에게는 매우 희망적이죠. 다름이 아니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잘 발달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 보유국으로 손꼽히기 때문이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책임자는 어느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해양의 생태계가 육상에서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50배나 빠른데 특히 우리나라는 2487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이에요. 총면적. 면적의 세계 5대 갯벌로 비교적 풍부한 블루카본의 자원 보유국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갯벌의 연간 퇴적률 평균 한 4cm 정도 쌓이는데 갯벌의 흙이 탄소 농도 및 밀도를 실정에 맞게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갯벌은 매년 수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블루카본이 국제협약에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지만 조만간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주제이죠. 또 갯벌은 자연경관지 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해안을 따라서 바다, 육지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갯벌 특유의 경관은 그 주변을 관광사업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신개념 레저 공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주속으로 바뀌는 멋있는 경관과 광활한 갯벌의 조화는 21세기 신개념 레저 공간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유익한 공간이 됩니다. 자연학습장, 해양 레포트, 휴식지, 관광지, 연구단지 등등등. 갯벌은 종합적인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서도 가치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둘 다 우리나라의 지금 해안의 그 갯벌인데요. 언제라도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 브랜드 육성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갯벌 주변의 생태계의 문화적 기능과 가치 등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갯벌이 위치한 남해안의 열한습지는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일찍부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갯벌에는 넓은 갈대숲,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갈대숲 시원해 보이죠?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희귀철새 도래지가 되어 국내 최초로 세계람사르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문화와 관광,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생태관광 명소로 꾸민다는 계획 하에 자연경관지 문화적 기능 향상을 위한 해양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갯벌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한습지를 포함한 갯벌은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죠. 갯벌의 오염 정화 능력을 실험한 연구에 의하면 10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이 갖는 수질 정화 능력은 10만 명이 거주하는 면적 25.3제곱킬로미터의 도시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갯벌 정화 능력에 의하면 앞에 미국의 그 오듬 교수 갯벌 0.01제곱킬로미터는 비오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1.7kg 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한 바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이걸 새만금 지역, 서해안 새만금 지구 갯벌에 적용하면 우와 BOD 그러니까 1리터당 100mg 10만 톤 규모 하수처리장이라고 앞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습지는 갯벌을 포함하여 86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 표면의 약 6%가 해당이 되며 한대에서 열대지방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습지 이제 갯벌 다 포함해서 지구상 생물의 20% 정도가 이렇게 갯벌 습지 포함해서 서식하고 그 중에 2%가 습지 지구상 생물의 2% 정도가 생존하고 해양 생물의 60% 정도가 산란 및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은 간접 매립을 통하여 농업, 산업, 도시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이렇게 매립 작업이 예전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개발로 지구상 습지 25%가 이미 감소했습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간척 매립사업 등을 통한 갯벌의 감소는 연안 갯벌 자원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습지에 모여서 그 다양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습지 생태계의 생산력은 1년에 제곱미터당 3,000g, 1kg 정도라니까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열대우림 생태계와 비슷한 습지의 생산력이라. 그러니까 습지 별로 뭐 생산력 있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생산력이 열대우림하고 맞먹는 수치라면 대단한 것이죠. 이러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갯벌은 어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해산물의 3분의 2 이상이 이들이 잡거나 기른 어패류입니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항상 드나들어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가치는 농경지 바다보다도 월등하게 높죠. 3배에서 20배 정도.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갯벌의 기능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건 이제 금전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연안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1헥타르당 1헥타르는 3,000평 정도. 요즘 평이란 단위 쓰진 않는데요. 0.01제곱킬로미터 9,900달러로 농경지의 92달러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가 나온 거예요. 이 연안 습지에서. 생태적 가치는 실제 네이처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 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갯벌은 숲의 10배, 농경지의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 생태계의 0.3%에 불과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5%가 넘는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갯벌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9,990달러 헥타르당 나왔는데 농경지인 92달러보다는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갯벌의 그럼 수치는, 경제적 가치는 미국보다 2.7배 정도 높고, 우리나라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어류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갯벌 1제곱킬로미터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63억 원 정도.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 2,487.2제곱킬로미터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6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갯벌에서 오는 가치가. 우리 갯벌의 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헥타르 갯벌의 하루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1.7, 앞에서도 언급됐죠. 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하수처리장 건설비, 운영비, 감안한 대체 비용으로 갯벌의 정화 능력을 추정한 결과 하수처리장의 연간 관리 비용이 48억 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하루 평균 26,873kg, 즉 얼마요? 26톤. 의 BOD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를 갯벌의 헥타르당 정화 처리 능력으로 환산하면 1238헥타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곱하기 3,000평 해보세요. 만약 이제 우리가 환산하기 편한 그 시스템으로 한다면 갯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위 면적당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면 헥타르당 384만 원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 서해 연안 지역의 갯벌과 해조류, 폐류, 생물자원에 저장된 블루카본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5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충청남도를 그런 지자체 고기를 소유하니까 거기서 분석해 보았겠죠. 연구에서. 연안지역의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평가 연구에서는 블루카본이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루카본, 이것은 연안 서식 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라고 하였죠. 육상의 생태계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이상, 최대 수십 배 빨라서 새로운 개념,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담당 관리자가 얘기한 말이 있었죠. 그곳에 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갯벌을 비롯한 연안은 수산물 공급, 자연재해 저감, 동식물 서식처 제공 및 관광 휴양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온실가스 저감 기능까지 확인됐다고. 그래서 향후 산림자원처럼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서 인정받도록 블루카본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및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의 블루카본이 지닌 가치가 새로운 경제적 개념으로 인정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무심코 보는 이런 갯벌의 흙이 이런 철새든 물새가 찾아오는 서식처인 갯벌이 조속 간만의 차이가 있는 이런 갯벌이 앞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개념을 지닌 블루카본이 우리에게 큰 경제적 가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갯벌 자원, 살아있는 갯벌의 무한한 가치 등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8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